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 발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대표님께서 성공적인 빌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대선이 코앞인 현 시점에서 빌라 투자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받는 시청자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빌라 인식 자체가 과거에는 솔직히 좋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정부와 서울시에서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서 많은 이제 서울 지역들이 재개발 활성 정책으로 인해서 다양한 지역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잡으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아파트 시장도 안 좋았지만 비아파트, 특히 빌라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빌라 시장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 시장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맞죠. 강남권과 비강남권, 또 한강변과 비한강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2배에서 3배 이상 차이 나고 있는데요. 빌라 시장도 아파트 시장처럼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곡소리가 나고 있지만 입지가 좋으면서 재개발 이슈가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돈소리가 난다. 그만큼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시세 또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실 게 아니고요. 입지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그런 투자 수요와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서울 아파트가 평균 한 30% 정도 빠졌었는데 2023년도에 회복을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반등을 많이 했죠. 그렇죠. 특히 강남권 또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최상급지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다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권, 한강변 쪽으로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실권역도 주공 5단지 9평대가 40억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또 압구정 같은 경우는 50평대가 100억대가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급지 중심으로는 거래량은 많지는 않지만 신고가가 터지고 있다. 그래서 미래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보시고, 특히 한강변인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의 그런 가격 상승폭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또 실거주뿐만 아니고요. 투자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는데, 실거주보다는 아무래도 투자 수요의 그런 힘이 더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세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죠? 전세 사기라든지 아니면 공시가 룰 때문에, 하지만 월세 상승폭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권의 원룸 같은 경우도 평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8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세보다는 월세의 그런 상승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또한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가 빌라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렇게 2, 3년 전에 안 좋았던 시장 상황에서 분위기가 반전을 함에 따라서 빌라에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나 공시가 룰, 그 다음에 고금리 충격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다 반영이 됐고요. 이제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3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정책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아파트보다는 비아파트, 그 중에서도 빌라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서울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재건축도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빌라 시장의 규제 완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그렇죠. 많이 이제 규제 완화를 이제 활성화하면서 공급 정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맞습니다. 서울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 택지 개발은 끝났고요. 네.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일반 분양분을 많이 할 수 있는 또 임대 아파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기 네. 때문에 정권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앞으로 서울시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재개발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올 초에 또 오세훈 시장이 사고를 쳤죠.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네. 풀었다가 네. 또 묶었다가 네, 그렇죠. 뭐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강남권역의 그런 아파트 거래량은 80% 이상 급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래 금액을 보면 신고가 비율 60%가 넘습니다. 그만큼 이런 핵심적인 지역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분들 또 갈아타기나 이런 신규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그만큼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고 오히려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정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활용해서 이런 정책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현재 부동산 핵심 키워드 이사님 뭘까요? 공급 부족은 당연히 이제 넘버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공급 부족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올해까지만 해도 한 4만 가구 정도가 입주하는데 네, 그렇죠. 서울시에서 적정 공급량이 한 4만 5천 가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서부터는 1만 가구 미만으로 앞으로 3, 4년 동안 공급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네. 공급 부족 심각한 상황이고요. 또 뭐가 또 심각하죠? 또 이제 본다면 초양극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강남권 아파트는 30억대, 40억대, 50억대 정말 해도 너무 많다라고 네, 생각할 맞아요. 정도로 일반 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아파트값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강남 신축을 중심으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말 신고가, 최고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도 어렵고 네. 거래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서민들, 주거비입니다. 그렇죠. 살기 너무 어렵죠. 네, 맞습니다. 전세가도 올라가고요. 월세는 더 많이 올라가고 네, 계속 있고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한 4, 5년 전에 비해서 아파트 값이 평균 2배 이상 올랐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4, 5년 전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서울의 중급지 아파트 뭐 한 1, 2억 정도로 갭을 이용하시면 전세 않고 투자하면 뭐 1, 2억 정도로도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 않고 투자해도 최소한 6, 7억 이상 네. 들어가기 때문에 3배 이상의 부담이 커졌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부가 출범을 하더라도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시장과 중저가 시장의 초양극화를 해결해야 되는 네.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있겠고요. 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6월 3일 있을 대선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최고의 수혜 종목 뭘까요? 바로 역세권 재개발 빌라. 그렇습니다. 네. 역세권에 재개발할 수 있는 빌라 그 중에서도 역세권 쪽으로는 민주당도 그렇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물론 임대 아파트는 져야 되겠죠. 네네. 임대 아파트도 짓지만 그만큼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서울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을 하는 지역, 종목, 그런 빌라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파트 사기 너무 부담되잖아요. 네, 너무 비싸죠. 그렇죠. 네. 고가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실거주뿐만 아니고요. 향후에 개발이 돼서 입주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최고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재개발 빌라 종목이다. 그래서 미래 최상급지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거 관련해서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거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인구 감소도 되고 요즘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네. 저성장, 뭐 고령화, 높은 또 가계 부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금리가 앞으로 지속될 예정이고요. 유동성은 더욱더 풀릴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관세 협정도 지금 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은 크지만 정치적으로도 대선이 끝난 후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동산 시장, 특히 빌라 시장으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빌라,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은요 거래량이 급감을 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을 많이 했고 120%를 공시가로 인해서 전세가 상승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네. 또한 다주택재 중과가 살아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최악이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파트 거래는 다소 풀리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빌라 시장은 아직까지도 위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 매매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상승도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반 빌라 같은 네네네. 경우는 재개발 이슈가 없는 지역은 하지만 재개발 이슈가 있는 입지가 좋은 지역의 거래량과 가격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아파트도 앞으로 3, 4년 동안 공급이 급감을 하지만 네.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 더더욱 공급이 소멸했다고 네. 표현할 정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80%가 됐고요. 네. 당분간도 이런 빌라 공급이 풀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가는 상승하죠. 네. 토지가는 올라가고 건축비는 뭐 3, 4년 만에 40%, 50% 가까이 올랐고요. 금융 비용도 오히려 올라가는 추세고요. 또 서울에서 재개발 네. 300군데가 넘는 지역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불안해서 뭐 건물을 짓겠어요. 그렇죠. 불안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공급업자들이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재개발로 추진되면 법적으로 건축을 할 수 없고 네, 맞아요. 또 어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또 권리산정 기준에 네. 걸리기 때문에 빌라 공급을 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도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파트 공급도 공급이지만 빌라 공급은 더더욱 할 네. 수가 없는 상황이 앞으로 일어난다. 그만큼 수급 불균형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시장 사이클의 메커니즘을 보시더라도 항상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요.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보합이 있고 여러 가지 상승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우상향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상승할 때는 고가 매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서울의 입지가 좋으면서 네.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 그런 지역은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개발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재개발이 확정된 후에는 지금은 빌라지만 네. 앞으로는 뭘로 바뀌죠? 아파트로 바뀌죠. 그죠. 아파트로 네. 바뀌는 입주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금도 빌라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빌라인 빌라가 있고요. 네. 지금은 빌라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수 있는 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지역에 해야죠. 맞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빌라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늘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수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재개발, 입주권이 될 수 있는 빌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역세권에 대한 개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통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아파트를 규제한다. 특히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면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임으로 해서 보유 부담을 굉장히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서민들,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비아파트,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우호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는 종목이 바로 재개발이고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그러면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요. 왜 지금이 빌라 투자를 할 좋은 타이밍이냐? 첫 번째로는 가격 하락을 많이 했죠. 네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격이 바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확보했다. 매매가가 최저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상급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값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네. 정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따라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아파트 입주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커지면서 시세 차익 또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할 수밖에 없고요.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권에 상관없이 정책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파트나 다른 비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가장 투자의 리스크가 적은 게 바로 재개발 지역의 빌라입니다. 네. 왜 그러느냐? 소액 투자 가능하죠. 네. 그래서 1억대에서 2억대, 3억대로 투자할 수 있고요. 정책적인 수혜를 얻어갈 수 있으면서 앞으로 아파트뿐만 아니고요. 빌라 같은 경우도 최상급지, 한강변 지역 같은 경우는 희소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공급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수요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재개발을 통해서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희소 가치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투자의 리스크도 가장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빌라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게 이제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맞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적인 빌라 투자 방법,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라 투자 어떻게 될까를 정리해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규제 완화의 그런 수혜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축주택 6억 미만 사시면 주택수 제외되죠. 네네. 그리고 청약 자격도 공시가 5억 미만이면 네. 가능하시고요. 네. 또 주임사를 활용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무제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정책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입지. 바로 입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가능성 유무죠. 그렇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빌라로 끝나는 빌라를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네네. 입주권이 될 수 있는 빌라를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희소 가치가 중요합니다. 네네. 지금 강남권역의 신고가를 이루는 신축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는 당연히 한강변 뷰를 볼 수 있는 네네. 희소 가치 때문에 가격대가 천정부지를 뚫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개발, 빌라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입지라고 하면 도심권, 여의도, 강남 그 중심에 용산이 있죠. 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지역의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역세권이나 이런 조건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지 노후도 여건 그리고 개발 의지 조합원들의 개발 의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희소 가치가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네네. 그 중에서도 한강 뷰가 보이는 지역은 금상첨화하겠죠. 얘기할 그렇죠.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 보시면 강남권보다는 강북 도심권 지역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용산 한강변 역세권 즉 마용성 광 지역이 투자의 1순위 지역이다. 거기에 노후도 여건이 맞으면서 동요를 얻을 수 있는 지역, 또 상가 비율이 낮은 지역들, 네. 그리고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은 신축 아파트 기준에서 최소한 18억 이상 돼야 사업성이 담보가 되고요. 또 높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일반 분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마용성광 지역 중에서 재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한강변 뷰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 시장도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 말씀드린 대로 잘 하셔야 되고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희소 가치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은 그래도 장기로 보셔야 되죠. 네, 맞죠. 예. 최소한 입주 5년에서 10년 정도는 바라보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마시고요. 네. 전세를 안고 내가 가진 정말 피 같은 돈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전세가 빠지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역세권이면서 가급적 준신축이나 신축 위주로 전세가를 올려받을 수 있는 지역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 투자는 하셔야 된다. 따라서 네. 본인의 투자를 위해서 투자하시는 건 좋지만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아들, 딸이면 젊으시니까 네, 어리고 젊으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미래 서울의 정말 최상급지가 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투자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도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3도심이죠. 네. 즉 을지로 명동, 여의도권역, 강남 이 3도심의 중심에 용산이 있죠. 네. 이 3도심의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라인은 바로 한강변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고 있죠. 마포 지역 용산, 성동구, 광진구가 마용성 광지역이 가장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마포 지역에서도 합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측변보다는 공동역, 용산 쪽에 가까운 공동역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산권역 그리고 성수동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네. 바로 위쪽에 있는 2호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려보시면 도심권과 여의도, 강남, 용산을 중심으로 한 2호선 라인의 바깥쪽보다는 안쪽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성수동, 최근 들어 한남동의 지분 시세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성수동의 가치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2의 성수동이 될 수 있는 이 광진구 또한 마용성 광 지역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요. 향후에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5년에서 10년 정도 후면 제가 볼 때는 마포보다 오히려 더 아파트 시세가 비싼 지역이 광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광진구 지역도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빌라 재개발 투자 또한 선택과 집중. 그래서 입지, 마용성광, 한강변, 역세권, 도심권, 여의도, 강남의 접근성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개발 가능성, 네. 최소한의 노후도와 동의율을 얻을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희소가치, 한강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세제 혜택 말씀드린 것처럼 6억 미만의 신축 같은 경우는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들과 똑같이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돈은 조금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큰 돈을 벌 수 네. 없다. 그리고 상투를 잡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남들과 반대로 안정적으로 소액으로 최저점에서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되면 최고가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점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개별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상담 받으시고요. 한강변에 또 소액 투자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대표님께서 빌라 성공 투자 방법에 대해서 뭐 지역적으로든 아니면 수의 지역이든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신점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또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